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안 되겠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료입니다. 우리시 발전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 건강진흥과장입니다. 이강옥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28억 6,170만 5,1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4.2%인 309억 7,034만 2,130원, 2월액은 0.4%인 1억 2,95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4%인 17억 6,186만 3,05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은 집행 잔액과 2월 산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는 2,450만 원 선 지급 후 2,450만 원 사고 2월 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에 대비하여 간호인력 인건비 2,600만 원을 명시 유혈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소객 지원은 코로나19 화이자 이가 백신은 시서가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469만 1,000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63억 8,297만 5,560원을 집행하고 4억 6,625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중 의료비 급여비는 코로나19 업무 대응이 검사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2022년 6월부터 보건중 업무가 재개하여 엑스레이 판독 건수 등이 적어 584만 1,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인력 국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에 대비하여 한시인력 인건비 7,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게 4억 655만 3,600원을 집행하고 9,222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52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38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혜민 인공수정 1,358명에게 9억 3,789만 8천원을 집행하고 1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상계소의 인건비 등 4억 9,041만 2,170원을 집행하고 4,131만 2,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피후견 신청자가 없어 12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 운영지원 사업 중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가 미개최에 따라 59만 2천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 인건비 등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용은 유인밀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할까요?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구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코로나 관련돼서 좀 종식이 되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나요, 보건소가? 보건소 코로나 정식은요, 올 12월 달까지 코로나 정식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순수하게 이제 엔데믹 된다라면은 이제 코로나가 내년 1월 달서부터 표본감시 질병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면 표본감시 질병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개개인의 지금 역학조사도 했고 관리도 했고 본인이 원한다면은 격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서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숫자만 코로나19 환자 숫자만 이제 보고받게 되면은 순수하게 이제 엔데믹이라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한참 성행했을 때와 그 숫자만 좀 줄었지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보건소는 지금 이제 거진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1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24시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월 2일서부터는 09시까 21시까지는 이제 근무하고 이제 21시에는 이제 전화 착신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져서 민원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도 계속 상담은 예, 이루어질 수 있게 예. 유지는 되고 있어서 예. 업무가 상당히 그렇게 완전히 다 좀 편안해질 정도로 좀 일이 줄어든 건 아니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422페이지에 주요 집행 현황 422페이지 코로나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이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명시 2월이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간호 인력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게 명시 2월 돼서 올해 초에는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작년에 명시 2,600만 원 해갖고 지금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7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중 몇 분이 계시죠? 재택 치료 간호사 한 명입니다. 한 분이 예. 한 분의 인건비. 자, 한 분이 몇 분이나 케어하고 계세요? 재택. 근데 실질적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한 번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가격리 이제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50%는 확진자 중 50%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안내든가 해서 우리 전 직원이 이제 간염병 대응팀만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외에 업무 하신 분도 같이 해갖고 재택 치료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이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7월 달까지 다 사용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군요. 424페이지에 에이즈 성병 예방 관련된 겁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업을 다 진행을 하셨는데요. 2023년도 예산은 1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점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4명 정도 늘고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89명 정도, 189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안내해서 이제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료비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전 특례를 해갖고 우리가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는 일괄 지원해주는. 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많고 네. 신규자는 1년에 한 3명 정도 그 정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핵 관련돼서도 밑에 예산이 있는데요. 거의 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핵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결핵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병이 꾸준하게 있는 상황인가 보죠. 우리나라는 OECD에서 결핵 발생률은 이제 1위고 사망률이 3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7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 2030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10명으로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는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결핵 환자가 작년도에 지금 결핵 환자가 144명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네, 아니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빈수능자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면 우리가 결핵 명령서를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가 나을 때까지 남한테 이제 전염성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핵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에이즈 환자 수와 이제 결핵 환자 수가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결핵 관련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네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OECD 그 38개국 중에서 이제 결핵이 특별히 너무 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 1위니까 차원에서. 이제 늦추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427페이지인데요. 마약 관련 마약류 오남용인데 예산이 280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이제 포스터 제작해서 예. 약국이나 이런데 배포되고 이런 것 같은데 평택의 마약류 이렇게 오남용이나 이런 게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죠. 사범 마약 사범도 그저 최근에 마약 뭐 사범은 사법기관은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는 마약 관리하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마약 홍보 교육을 했고 이제 작년도에는 우리가 저기 사실은 마약 6월 26일 날이 마약의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이번에는 그 6월 26일 날 평택역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마약류가 생각보다 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퍼져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순히 경찰의 사법권 내에 맡겨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단순히 계도성 포스터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인데요. 441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3억 7천이었던 게 22년도 본 예산은 5억 1천 그리고 결산 때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늘어서 9억 3천만 원이 난임 부부 시술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올해는 12억 7천으로 예산이 훌쩍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 난임 부부 시술 성공률이 한 17% 정도 되고요. 그 해는 그 전해는 23%, 올해도 한 17% 정도 되고요. 오늘 저기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이 이제 소득 기준을 180%를 이제 기준을 이제 없애갖고 하려고 제가 김영주 위원님이 조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거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는 근데 이게 돈 지원하는 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조례 개정이라든가 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80% 규정을 없애면 몇 명이나 대상으로 이거를 시술을 해야 되는지 대략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한번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내외 정도 20명 내외. 예, 큰 예산은 아니겠네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80% 중위소득 180% 규정을 없앤 것 같고 네. 경기도도
김동연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용인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좀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규정을 좀 없애서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에이즈 환자 관련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엠퍽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발병 증상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동성 간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발생 시에 이제 진단 시약 구매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다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저번 주까지 엠폭스 환자가 지금 관내 106명이 발생했고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동성연애로 해내서 지금 엠폭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엠폭스 이제 병원을 지금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본인이 원한다면은 예방접종을 지금 2군데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는 이때까지 엠폭스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신고 몇 건 들어왔는데 유사 사례로서 이제 본인이 피부에 발길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가 신고한 건데 우리 역학조사가 1차적으로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경기도 역학조사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때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그러면은 뭐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특별 관리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아니 뭐 전파는 비말감염도 안 되지만 혹시나 시민들이 안심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류를 감염병으로 그러면은 분류하고 예,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불법 마약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좀 예산 확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지금 공감하는 바이고요. 성과 보고서에도 보니까 21년도 결산에는 이제 이 캠페인 및 지도 단속이 299만 6,400원이었는데 22년도 결산에는 280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소폭 감소를 했어요. 지금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에 앞으로 있어서도 좀 확대를 하셔서 이런 홍보 활동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마약 같은 경우가 지금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불법 거래를 하는 이제 청소년들도 증가세를 띠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해 가지고 고액 알바로 이제 청소년들을 쪽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이제 배달책으로 맨 처음에는 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중독시키는 그런 이제 악성 범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물론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이제 보건소에서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교육청하고도 당연히 이제 협의를 또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학교 이제 뭐 홍보 기사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예방 활동도 하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동원해서라도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마약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뭐 예산이라던가 이제 뭐 결산에서는 좀 증액 우리가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네. 우리가 다음 주에 7월 3일 날 아동 청소년 금연 예방 위원회 갖고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 해갖고 11개 분야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물 오남용하고 마약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대적으로 이제 회의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우리가 지금 연계해서 요번에 그 50개 70개 학교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오남용 그런 거에 대해서 마약 퇴치 본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 같은 데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마약 그 판매 단속이 이제 그 부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을 좀 조정하실 저기 플랜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마약류 사법은 이제 경찰서에서 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그 저기 모 탤런트가 그 저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있는 그거하고 안 맞아 갖고 저기 뉴스에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저기 경기도하고 이제 어느 위 상무기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점검을 44개 했는데 적발행거가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분을 이제 위에서 이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면은 그 의료기관을 다 행정 처분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라면은 마약류가 이제 의료용 마약류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상에 처방서부터 조제까지 모두 이게 맞아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단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희로뽕이라든가 불법 마약류하고 이제 그 서울에서 보면은 그 대치동에 있는 그 마약류 음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료가 되는데 우리 이제 6월 26일 날 마약 그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연계하고 70개소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많이 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종 그런 마약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한 루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 중독이 되고 이제 그런 또 일들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부서별 주요 업무에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뭐 보통 의학관리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마약류 예방은요. 이제 의학업소에서 이제 의학팀에서는 마약류 이제 의료기관하고 마약류 퇴치 캠페인하고 건강진흥과에서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홍보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어디 부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건강진흥과 보건사학과가 있지만은 어느 한 곳에서 한다면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 이제 부서와 상관없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멘션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의학관리팀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는 있는데 좀 그 명시는 그래도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네. 다음에는 그 443페이지 그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거 간담회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좀 어떠한 식으로 이제 간담회가 진행되신 거예요? 네, 443페이지요. 세출 예산. 443페이지. 네네. 그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국비로 돼가지고 그 금연 사업 간담회가 16만 660원 이렇게 지출액으로 나와 있고요. 433이요. 433페이지. 433. 네. 네네. 요 간대면은 우리 이제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어린이 건강진흥학교 이제 지정합니다. 그러면 학교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갖고 이제
인형극이나 그런 거 할 적에 미리 사전에 해서 이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건강증진학교가 우리가 지금 올해 한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보면은 지금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해 1회만 하신 건가요? 요거는 서면으로 제가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취지는 좋긴 한데 좀 워낙 예산에 비해서 이제 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년들 흡연 문제나 이제 마약 문제들이 좀 이제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안전한 이제 건전한 이제 도시를 위해서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정입니다. 평택보건소 지난 예산 현액이 386억이죠. 아니 328억 6,100만 원. 네, 맞습니다. 지출액이 310억 정도 되는데. 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사업비는 이제 많이 감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고온 현상으로 인한 사실 뭐 지금 계절 지금 이제 6월달 치고는 굉장히 지금 상온의 어떤 그런 한여름의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관계로 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고 날파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특히 자연불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그 방역 예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역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하절기만 방역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연중 방역 수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는 동절기 이제 그 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절기는 6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포춘기를 지금 839대를 설치해서 공원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 지역은 이제 동별로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 지금 방역 수도록을 돌아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이제 방역 수도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좀 방역 횟수를 좀 늘리시더라도 어떤 그 자연불학 쪽이나 시골 쪽에 계시는 시민들께도 좀 큰 불편함 없이 저녁 시간대 이용 밖에 활동을 좀 하실 수 있게끔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 인구가 남부 쪽이 27만 8,284명이고 서부가 10만 6천 300명 정도 되고 북부가 2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는 이제 지금 서부 쪽에 안중 지소로 되어 있는데 뭐 보건소 승격할 그럴 시기에는 아직 안 됐나요? 우리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네. 인구 30만이 될 경우 넘을 경우는 이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서부 지역에 이제 그 지금 안중 출장소 자리를 네. 이제 지금 현재 보건지소지만은 2027년도까지 보건소 규모로 이제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구 30만 정도 되면은 거기에 있던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의 버금가는 뭐 체온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교육 상담센터, 교육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이제 평택하고 성탄에 뒤지지 않는 보건소를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보건지소는 지금 임대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 지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뭐 크게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뭐 주차장 협소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17면을 더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에 또 공용 주차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도 주차장 몇 대 더 세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은 뭐 건물에 들어올 수 없고요. 주차는 안 하고 있고요. 주민 위주로 시민 위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그 환경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달령 소장님이 즉각 그 행동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그 민원 접수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달령 소장님 감사합니다.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나 소장님한테 네,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복지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중지소 뭐좀 많이 그 힘드시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 뭐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그 야간 소아과 진료 그 시스템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여성병원 그 산부인과 진료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대병원 유치하는 것도 지금 정확한 어떤 그런 날짜가 정확히 안 되어 있고 하는데 평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아과 진료 문제라든지 여성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24시간 그런 진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 우리 평택시는 그 다행히도 이제 성사 아이돌 병원이 있었고 달빛 어린이병원이 있었고 23시까지 진료하고 있고요. 하루에 이제 환자들 한 25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서는 그 박예병원이 이제 죽병동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예병원에서 소아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했을 때에 소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소아과 의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서부 지역에는 화양 지구에 이제 그 허리편한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을 26년 말이나 27년도에 개원할 얘기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소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소아 야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이제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굿모닝 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지금 한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모병원에도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행인 거는 그 산부인과가 관내에 6개가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분만 하는 그 병원이 없어서 우리 관내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아주대학병원하고 박예병원하고 그다음에 그 하양 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굿모닝 병원도 지금 병원을 이제 증축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소아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이제 병상도 많이 유지하고 의사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소아과 진료 시스템이 뭐 이렇게 지금 성대병원에는 평택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옛날에는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제 돈을 이제 일부를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청구 금액에 1인당 가산금이 있어갖고 10,000원 정도 가산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공직자분들 건강 검진을 이제 실시를 해마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정병원이라 해가지고 성모병원하고 국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맞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예? 그 보건소 입장에서 우리 봤을 때
이 평택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을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원래? 지금 지금 아니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굿모닝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모병원도 있고 박예병원도 있고 타지에 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병원 외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을 적에는 이제 본인들이 와서 청구를 하면은 제가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부 쪽에는 그래도 좀 큰 병원 규모가 지금 100병원이 제일 큰가요? 서부 쪽에는 안중 100병원이 좀 크고 북부 쪽에는 저기 PMC 학병원이 좀 큰 이쪽 북부 쪽에서는 좀 큰 병원이 다 속해 있고 남부 쪽에는 이제 뭐 성모병원이라든지 군문림병원이라든지 박예병원이 있는데 어떤 이런 그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그 입장에서 평택시에서 어느 병원 가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보건소 소장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총무과에서 병원에다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무과 관할이에요? 예, 우리 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건강검진은 총무과에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 관내 의료기관에서 공문을 뿌려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유를 좀 여쭤봤어요. 왜 그 병원 가서 우리가 진료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단체 예약하는 조건으로 진료비가 싸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평택시에서 집행할 건 다 집행을 하고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면은 그 비용을 병원에 다 주고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아야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 지정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건 아니란 얘기죠. 부연 설명을 무슨 드리면 있다.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후성복지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 되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돼서 주는 금액은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제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오바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바 차지는 저희가 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꼭 평택 시내 관내에만 지정된 병원이 대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15개 병원 중에 저희들가 선택을 해서 검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금만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 그렇죠. 그 금액만 30만 원 정도를 저희 지원해주고 저희가 다른 항목들을 하겠다 하면 그 오버되는 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흡연 부스가 공공장소 흡연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택 보건소 관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그 흡연부스를 설치한 데는 평택역 앞뒤로 네. 이거 두 군데 딱 서부역하고 예,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뭐 의회 나올 때도 그렇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일본국도 옆에 지제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제역 앞에 거기 저기 버스 정류장 거기 뒤에 약간 공터가 있어요. 그 바닥에는 이제 뭐 잡석이 깔리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통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는 이제 뭐 여성 그 시민들도 많고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흡연 부스가 없으니까 그 뒤쪽에 가서 흡연하시는 그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담배꽁초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거기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담배꽁초를 청소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없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해는 거죠. 동에서 청소는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그죠. 저기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흡연 부스를 좀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근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을 하도록 계도를 하는 거지 흡연해라고 그 설치하는 거는 저는 시에서 해주는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보건소라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부탁을 해야 돼? 어디다? 어느 과에다 부탁해야 됩니까? 아니 한다 그러면 뭐 동에서 한다든가 그런 거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단속 부서이지 흡연을 방치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아니 보기에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해서 계도도 하고 거기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저희가 청소도 해드리는데요. 또 부차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지제 역사나 그쪽에서 더 우리가 해주니까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역사하고 관할이거든요. 그 KTX나 그 지제역에서 관할해야 될 부서를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결과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완전하게 저희가 너무 잘해줘도 이건 그러면 문제가 좀 기재 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 자를 해야 될 저기 세교 동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어떻게 부시장님을 참석시킬까요? 어떻게 흡연자에 대해서. 여기 보건소장님은 빼주시고요. 저기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닐까요? 우리가 저기 그 지제역 주변에 이제 거기서 우리 저기 지도 단속원을 우리 이제 단속원이 나가서 개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좌우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제고 또 담배꽁초를 이제 흡연 장소가 있으면은 그 재떨이에다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연하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보건소인데 담배 피시라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예, 맞습니다. 답변이시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분들 진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그 의료보험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료 관계가?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2만 5천 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보건소 세계 보건소에서 외국인 무료 진료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순회하면서 두 번째 일요일에는 평택보건소, 세 번째는 안중, 네 번째는 송탄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그 진료를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진료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연계가 돼서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외국인 무료 진료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서부 특히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 쪽 외국인들이 뭐 평택항이나 포성 쪽이나 이제 많이 그 주둔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중 보건지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외국인 진료나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안중 지도장님이 우리 저기 서소장님이 지원을 안 해주신다라는 어떤 첩보가 딱 들어오면은 평택 보건소는 내년부터는 예산 엄청나게 깎일 겁니다 아마. 그거 지원이 하셔야 잘 될 되고 겁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보건소에. 근데 이거 이제 노인정 쪽에서 그 노인 회장님들이 건의 사항인데 찾아가는 이제 치매 예방을 이제 찾아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뭐 한두 명분을 앉혀놓고 치매 예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버스가 우리가 저기 진료 버스가 있죠. 보건소에. 지금은 진료버스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버스 노후돼서 안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우리가 옛날에는 저기 세계 보건소가 이동 진료도 했었었는데 효과성이 왜냐하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많이 발달했고 농촌정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노인정 나간다든가 가까워 방문해서 또 그 치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노인정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전반적으로 해서 치매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그 가족 관계로 따지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자식 이제 자녀 생각에는 조금 치매 의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대상자는 자존심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이런 그 치매 프로그램을 학습을 받으니까 거기에 체크를 해서 아 이번에 조금 의심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노인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녀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페이지에 보면 그 440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지원비가 민간 이전돼 가지고 의료비 구급비로 이게 그 82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이게 17억 3,600만 원이 이제 지출액이 됐고요. 이게 2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65억 2,800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이게 금액이 많이 원이구나. 제가 잘못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예. 6세 미만 의료 수급자 중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준 건데 예. 이게 숫자 사람이 이게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예. 근데 예.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건강보험자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2022년도에는 지금 10명을 지원해 줬고요. 이제 2023년도에는 지금 10명 지금 여기 예산 2023년도에 10명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없으면야 좋은데 이제 예. 그러면 그 예산액에 이제 비해서 이렇게 보면 또 액수도 또 이제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일은 그 영유아라고 하면 0세 출생서부터 몇 세까지가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하죠, 우리? 이거는 71개월입니다. 아, 그래요? 71개월. 건강검진에서 예. 이제 기초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그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별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밀 검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예. 일반인은 그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료비. 일반은 20만 원이라고요? 예산액이 많은 거는 국도비에 우리 영유아 출생률을 비율로 해서 국도비를 배정을 받아서 예산액은 많은 거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적으면 지출이 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검사비들이 그러니까는 발견율이 있으면 적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숫자가 없으면 저희가 지출이 작으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볼 때 뭐 연간 몇 명씩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아니, 아까 진료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금 제가 2022년도에는 10명. 2022년도에 예, 10명이고요. 2023년도에는 지금 10명인데 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지금 4월 달까지 10명인데 10명이 된 이유는 네. 그 어린애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스크 이제 코로나 때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언어 이제 장애가 아니라 언어가 이제 좀 발달이 좀 발달이 좀 늦게 덜 되는 됐다. 바람에 정밀 검사 대상자가 늘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가 아까도 최정구 의원님께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사태가 우리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뭐 그래도 전국 대비했을 때 1%, 1.01%죠. 저희가 저출산이 그래서 다행히 1%를 넘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라면 전국에 0.78% 뭐 이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저희들 모두는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라도 그 참 요즘 그 부부가 결혼도 안 하지만 또 아기를 또 낳지도 않는데 또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난임 부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아기를 또 어렵게 해서 갖고 낳는데 또 이런 발달 장애라는 인식
뭐 이런 게 좀 이제 증후군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면 얼마나 그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그 상실 속에 평생을 또 살아가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이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차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커서 이제 그 뭐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도움반 뭐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면 특수치료 같은 걸 또 많이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게 돈이 뭐 이렇게 금전이 상위 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고 보통 민간 발달 장애 그 센터 이런 데 가면 평균 뭐 150만 원 정도가 월 이렇게 그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경제난이라든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아 때부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폭넓게 혜택이 좀 가가지고 요분들이 진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본 거입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진짜 평택시가 그래도 보통 뭐 10명 정도라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은 비율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요즘은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그 미세먼지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이런 증상 같은 게 또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래서 그 안타까운 사정들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이분들이 아픔을 좀 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되어 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